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제123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서술 2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1번 연약지반 위에 2m 이하의 흙 쌓기 공사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연약지반 계량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터널 공사 시 진행성 여굴이 발생하였을 때 시공 중 대책과 차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건설공사의 공사 계약 방법 중 실비 정산 보수 가상계약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4번 교량의 교자장치 손상 원인과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콘크리트 구조 설계 강도 설계법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의 평가와 사용 승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홍수 시 하천 제방 하안에 작용하는 외력의 종류와 제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23회 서술 2교시의 1번입니다. 연약지반 위에 2m 이하의 흙 쌓기 공사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연약지반 계량 공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m 이하의 흙 쌓기 공사는 저성토라는 얘기고요. 이어서는 저성토 시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계량 공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저성토 2m 이하의 흙 쌓기 공사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면 안정 문제보다는 장비 주행성 불량, 치마, 지하수 상승, 교통 개방 등에 따른 추가 치마 등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집안 및 현장 여건과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서 연약지반 계량 공법을 선정합니다. 대제목 2번 연약지반 위 저성토 공사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연약지반 계량 공법입니다. 첫 번째는 노상 시공성 불량, 트래피커빌리티이고요. 가운데 페이지 두 번째는 치마, 그리고 측방 변형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지하수 상승에 따른 문제점. 우측 페이지 4번은 교통하중 제하 시 추가 치마 부분입니다. 노상 시공성 불량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연약지반상 장비 진입성 불량 등의 문제로 시공성이 저하된다라는 부분이고 이어서는 계량 공법, 트래피커빌리티를 계량하기 위한 계량 공법입니다. 양질토 치환 시는 작용하중과 집안 허용지 지력을 비교하는데 계산하는 방법도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는 고화 처리라든지 표충 처리 공법 등이 유효하겠고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샌드매트 공법도 유효하겠습니다. 표충 처리 공법 안에 PTM과 샌드매트 그리고 토목섬유 이런 내용도 추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치마하고 측방 변형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요도를 하나 그려주시고 성토 후 교통 하중과 구조물 하중의 집중 하중 발생 시 치마와 측방 변형이 발생한다. 하중에 의한 치마와 측방 변형이 발생한다. 그 내용이고요. 이어서 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계량 공법은 계획 하중 및 측방 유동합 산정 후 공법 선정, 집안 계량 전 시험 시공 등이고 공법을 안 써준 것 같은데 공법은 프리로딩 공법과 그리고 연직 베이스 공이 유효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지하수 상승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개요도를 보면은 지하수 상승에 따른 지하수 저하, 간극수압 증가 등에 따른 문제 이렇게 개요도를 그려주고 내용을 보시면은 지하수 변동, 모관작용 등으로 간극수압이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집안 지지력이 저하하고 집안 연약화, 도로 변형 등이 유발되더라. 그런 내용 써주고요. 우측 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 공법입니다. 샌드매트, 배수 설비,
그리고 지하수 상승 방지, 성토 시공성 향상 등의 계량 공법이 유효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송토 시 문제점 네 번째. 교통하중 제한 시 치마입니다. 문제점은 준공 후 교통을 개방하는 경우 추가 치마가 발생하더라. 자, 이렇게 시공이 끝났는데 교통을 개방하니까 추가 치마가 발생하는 그래프이고요.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리로딩 공법 등이 유효한데, 자, 이런 상세 내용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저성토 공사의 연학지방 계량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이고요.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쓰긴 썼지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전반적으로 선정을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써줍니다. 집안 조건과 흙쌓기 높이, 구조물 하중, 시공성, 환경 및 민원,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은 본론에 담지 못했던 내용이나 본론 내용 중 강조되는 부분인데, 계측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치마 예측 부분, 그리고 계량 완료 후의 요 품질 부분, 이런 부분이 주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23회 서술 2교시의 2번. 터널 공사 시 진행성 여굴이 발생하였을 때 시공 중의 대책과 차단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은 개요입니다. 진행성 여굴은 터널 공사 시 발생한 여굴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더욱 진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진행성 여굴 발생 시 시공 중에는 굴착 작업 중단, 긴급 지보 및 보강, 차단 공법 등이 유효합니다. 진행성 여굴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굴착면의 조기 폐합, 지반 및 터널 보강 공법, 배수 공법 등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터널 공사 시 진행성 여굴 발생 원인. 여굴의 대책과 차단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흐름상 원인에 대한 엑스트라가 나오면은 전체적인 맥락이 맞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엑스트라이고요. 내용 보시면 집안 조건 및 집안 조사 불량, 굴착 방법 부적절, 그리고 터널의 지보 패턴 불량, 그리고 기타 요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서술 유형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집안 조사와 설계, 그리고 시공,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터널 공사 시 진행성 여굴 발생 시 시공 중 대책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용 보시면 첫 번째는 굴착 작업 중단 및 현장 상황 파악. 자,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초기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긴급 지보 및 보강. 이 부분은 진행성 여굴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여굴의 진행을 차단하는 방법은 여굴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플로 차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술형으로 기술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어서 내용은 굴착 방법과 지보 패턴을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계측과 모니터링 부분, 필요한 경우 개요도도 그려줍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터널 공사 시 진행성 여굴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대표 개요도를 하나 그려주시고, 첫 번째, 선행, 여굴 발생 전에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발생 후에 후행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크게 구분해서 답안 내용을 써줍니다. 사실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수험자분들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장에서 분류하고 흐름을 가지고 기술하냐, 이 부분을 바로 구성이라고 하거나 또는 저는 이제 왁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습하실 때도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꼭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23회 서술 2교시의 3번입니다.
건설공사의 공사개혁 방법 중에 실비 정산보수 가상계약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실비 정산보수 가상계약은 공사에 투입된 실비, 비용을 정산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공정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적용합니다. 개요 부분은 이 정의 부분하고 활용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개요 형태입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실비 정산보수 가상계약 시 비용의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실비 정산, 그리고 가산보수에 대한 내용이고, 실비 정산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증빙 서류를 통해서 투명하게 정산이 되어야 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가산보수는 정산된 실비에 일정 비율의 보수를 가산해서 계약 금액을 확정하는 부분이고, 보수율과 협의 내용, 이러한 내용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가상계약 방식의 특징과 활용 부분입니다. 장점과 단점, 활용 분야가 있겠고, 장점과 단점 부분은 발주자 입장하고 시공자 입장이 다르니까 요걸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통된 내용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용 분야는 토목 분야, 그리고 건축 분야, 재해 복구 공사, 그리고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분 등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이어서 대제목 4번입니다. 가상계약 시 도급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실비비율 보수 가산 방식, 2번 한정 실비비율 보수 가산 방식, 세 번째는 실비 준동률, 네 번째는 실비 정액이 있고, 추가적으로 도급 금액 산정 방식을 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써주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대제목 5번입니다. 가상계약 방식의 개선 방향, 투명한 공사비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적정 보수율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상호 협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최근 총론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총론 부분은 공무를 보시는 분이거나 계약부서에 있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답안을 정리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 형태입니다. 그런데 총론을 제외하고서는 토목시공교사를 합격하기가 사실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 기출 한 5년치 정도, 그리고 기본이 되는 내용은 꼭 학습을 하셔서 본인만의 무기로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3회 서술 2교시의 4번입니다. 교량의 교자장치 손상 원인과 선정 시 고려사항 두 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교량의 교자장치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하부 구조에 전달하고 온도 변화, 지진, 차량 제동 등에 의한 신축, 이동, 회전을 허용하여서 교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의 연결 장치입니다. 두 번째, 교자장치의 손상 원인은 크게 설계 및 시공 불량, 유지관리 미흡, 외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교자장치 선정 시는 하중, 교량 구조, 온도 및 환경,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대제목 2번은 물어본 첫 번째, 손상 원인입니다. 동그라빠는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 그리고 외부 요인에 대해서 구분을 했고요. 그중 설계 및 시공 불량 부분은 부적절한 교자장치 설정, 설계 하중 초과, 그리고 시공 오차,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 이러한 내용을 쓸 수 있겠고, 이어서 유지관리는 점검 및 보수 보강 부족, 그리고 부식, 누수 부분, 마모 부분 등의 내용을 쓸 수 있겠고요. 외부 요인은 지진, 온도 변화, 차량 사고, 측방 유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개요도를 추가합니다. 동그라빠가 모범 답안에 계속 개요도를 이렇게 쑤셔 넣는다고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가능한 경우 이렇게 써주시고 불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널찍하게 써서 6, 7줄을 잡아먹고 이후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써가는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교량의 교자장치 손상 시 대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인데 사실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원인과 선정 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손상 원인을 1번이라고 하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선정 시 고려사항 그리고 대책 이렇게 가도 되고, 반대로 선정 시 고려사항 또는 대책 방법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이 방법도 좋고 저 방법도 좋으니까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손상 조사 및 원인 분석 그리고 손상 유형별 대책인데, 대책은 경미한 경우, 중간 손상, 심각한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교자장치 선정 시 고려사항이고 하중 조건, 교량의 구조 형식, 온도 및 환경 조건, 내구성, 경제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써줍니다. 추가적으로 이 선정 시 고려사항과 손상 시 대책, 손상 시 대책은 엑스트라입니다. 요걸 순서를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손상 시 대책은 제가 엑스트라라고 했는데요. 이 손상 시 대책을 쓰는 흐름이 가장 좋겠지만은 이게 생각 안 나시는 분은 교자장치의 특징, 종류 이런 걸 써주시거나 혹은 유지관리 부분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은 점검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교체 시기 판단법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5번의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23회) 서술 2교시의 5번입니다. 콘크리트 구조 설계, 강도 설계법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의 평가와 사용 승인입니다. 1번 개요. 강도 설계법은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요구되는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설계 방법이다 되어 있습니다.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문구가 되겠고요. 다르게 써보면 사용 부재의 극한 상태의 강도를 기준으로 하중 조건에 따라서 설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극한 상태의 강도와 그리고 하중 조건은 일정 개수를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개요 2번 설계 강도에 대해서 콘크리트의 실제 압축 강도를 평가하고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다. 콘크리트의 평가와 사용 승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난이도가 이렇게 보라색인 거는 구조 세목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조 세목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그냥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 해당하는 시험들, 슬럼프라든지 공기량, 염화물 이런 걸 쓰시면은 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제시한 규정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해야 되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평가와 사용 승인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KDS 14-20-01 기준입니다. 콘크리트 평가와 사용 승인에는 시험 빈도 규정이 있고, 두 번째, 시험실 양생 공시제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규정과 세 번째, 현장 양생 공시제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규정, 네 번째,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온 경우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다 가려뒀는데 내용이 너무 좀 복잡해서 외울 것도 많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설계 기준을 참고해 보시거나 이후에 동그라빠 모범 답안을 구매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23회 서술 2교시의 6번입니다. 홍수 시 하천 제방 하안에 작용하는 외력의 종류와 제방의 안정성을 저하는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하천 제방은 홍수시 유수를 관리하고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구조물이고, 그 중에 하안은 하천의 흐름에 의해서 형성된 제방의 물과 맞닿는 측면을 말합니다. 개요 2번. 하천 제방 하안에 작용하는 외력에는 수압, 소류력, 지진력 등이 있고, 수압 증가, 침투수에 의한 침식, 포화에 의한 전단 강도 저하 등의 원인이 제방의 안정성을 저하합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입니다. 홍수시 하천 제방 하안에 작용하는 외력의 종류이고요. 대표 개요도와 외력의 종류를 써주는데, 외력의 종류는 하천 설계 기준을 참고했을 때 수압과 잔류 수압, 그리고 침투 수압, 그리고 소류력, 그리고 지진력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이 학습하셨던 내용 위주로 써주셔도 되는데, 하천 설계 기준에서 제시된 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써주시면 기본 점수 이상의 플러스 알파 점수가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홍수시 제방의 안정성을 저하하는 원인이고요. 마찬가지로 대표 개요도와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수압 증가에 의한 파괴, 침투수에 의한 내부 침식, 파이핑이고요. 포화로 인한 전단 강도 저하, 그 다음에 부력 증가에 의한 불안정, 흐름에 의한 침식과 쇄골, 기초지반 약화,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천 설계 기준을 기준화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쓰실 때 전단 강도 타우는 C 플러스 시그마 V 프라임 곱하기 탄젠트 파이, 이런 공식을 여기저기다가 쑤셔 넣어주시면 분명히 플러스 점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꼭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4번. 홍수시 제방의 안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흐름상 외력이 발생해서 안정성을 저하했으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한 확보 방안, 이렇게 흐름대로 엑스트라도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제체 설계 및 시공 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기초지방 계량공법, 그리고 사면보호 및 침식 방지공, 배수시설 설치, 정기점검 등 내용을 썼는데, 강평을 준비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차수공법, 신벽이라든지 혹은 시트 파일 등에 해당되겠고, 그리고 계측관리, 이런 내용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 결론이고요. 결론의 내용 쓰고, 홍수시 방어 대책은 구조물적 계획과 비구조물적 계획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구분해서 작성한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23회 서술 2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